품사는 8품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품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품사는 뭘 의미하죠?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를 의미하고요.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 보호가 동격이고 목적 보호일 때는 목적어와 동격입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호로 쓰이고요.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때는 주어 보호가 동격이 아니고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동격이 아닙니다. 부사는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를 수식합니다. 이때 형용사는 수식어로 쓰였을 때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수식만 합니다.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여기에 있는 수식어를 모아서 수식어라고 합니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 부사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할 때 이들을 모아서 수식어라고 하고 줄여서 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식어의 특징은 대체로 있으나 많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어가 나오면 그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작은 움직이는 거죠. 먹는다, 움직이죠. teach, 가르친다, 동작입니다. 상태, 알고 있다. no, 나는 그를 알고 있다. 이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여기서 형용사와 부사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수식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녀는 예쁜 학생입니다. 여기서 pretty가 예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일 때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예쁜 학생이다 해서 학생이라는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명사 수식. 예쁜 학생, 예쁜이라는 형사가 학생이라는 명사 꾸며줄 수 있고요. 다음, 그 학생은 예쁘다. 누가 예쁘죠? 그 학생이. 주어 꾸며주니까 보호죠. 이렇게 형용사 pretty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주어를 꾸며주는 보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 보호는 같지가 않습니다. 학생이 예쁘다라고 꾸며주는 주는데 같은 건 아닙니다. 다음 부사. 부사의 세 가지 역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이죠. 볼게요. 나는 읽습니다. 이 매뉴얼을. 이 손책자를 읽는 거죠. 어떻게 읽고 있죠? 조심스럽게 읽는다. 동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뭐 수식? 동사 수식. 다음. 나는 느낀다. 정말 느껴요? 행복함을 느껴요? 행복함을 느끼죠? 누가 행복해? 내가. 주어 꾸며주니까 보어죠. 이때 보어는 좀 전에 보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했거든요. 해피는 행복한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행복하죠? 정말 행복하다. 좀 전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있었습니다. 그 품사는 뭐예요? 부사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이 정말이 부사가 됩니다. 부사. 하지만 나는 모른다. 그 이유를. 지금은 뭐를 수식해? 형용사 수식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많이 뭐하고 있죠? 많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많이는 앞에 있는 thank, 감사다는 동사 수식입니다. 동사 수식. 동사 수식하는 게 뭐죠? 여기 보시면 동사 수식하는 건 부사입니다. 부사죠. 근데 매우는 뭐 꾸며주죠? 매우 많이. 다른 부사를 꾸며줍니다. 다른 부사 꾸며주는 것도 뭐죠? 부사죠. 그러니까 very도 부사입니다. 지금 형용사 부사에서 뭔가를 수식할 경우 예쁜 학생, 학생이란 명사 수식하죠. 그럼 이 수식하는 이 형용사를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라고 합니다. pretty를 빼보세요. 그녀는 학생이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명사 수식할 경우는 수식어 am 있으나 많합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부사 같은 경우 다 수식어입니다. 나는 이 손책자를 읽습니다. 어떻게 읽죠?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입니다. 근데 수식하니까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얘를 빼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됩니다. 난 이 손책자를 읽는다. 다음, 나는 정말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형사 꾸며주는 것도 부사인데 이 부사 없애볼게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Thank you. 너에게 감사해. 많이 감사해. 매우 많이. 옆에 있는 다른 부사 꾸며줍니다. 다른 부사 꾸며주는 것도 부사죠. 이 very는 없어도 된다. 수식어 am 있으나 많다. 부사는 다 수식어예요. 있으나 많아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요. 기본 품사. 기본 품사가 뭐냐면 사자로 끝나야 돼. 주어 목적어 보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 품사가 뭐냐고 하면 사로 끝나야 돼. 명사, 형사, 부사, 동사.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다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 같은 경우는 어떤 품사가 보호로 쓰이죠? 명사이면 형사가 보호로 쓰이죠.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 보호가 같고 형용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 보호가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볼게요. 명사가 보호로 쓰이고 형사가 보호로 쓰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가요? 명사가 보호로 쓰일 경우 he is a doctor. 그는 의사입니다. 누가 의사죠? 그가. 주어 꾸며주니까 보호죠. 근데 보호 자리에 닥터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명사가 오면 주어보는 어떻다? 같다. 그가 곧 의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누가 친절한 거죠? 그가. 주어 꾸며주니까 보호죠. 이번에는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습니다. 형용사가 왔죠. 형용사가 오면 이 보호는 주어와 보호가 동격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명사가 보호로 오면 주어 보호는 동격이고요. 형용사가 보호로 오면 주어 보호는 동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호가 명사인지 형사인지 잘 구분이 안 가. 명사인지 형사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동격이야. 동격이면 이 보호는 강제로 명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 보호가 형사인지 명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동격이 아니야. 그러면 이 보호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격이냐 동격이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요. 주어보가 동격이다. 그러면 품사가 뭐라고 했죠? 명사라고 했죠. 이 보호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명사에 뭐가 있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 얘들이 명사입니다. 주어 보호가 동격이 아니면 이 보호는 형사고 형사는 뭐가 있다?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과 현재 분사가 있는 겁니다. 조심히면 안 됩니다. 볼게요. 주어, 동사, 보호인데 이 보호가 동격이야. 그러면 이 보호는 뭐라고요? 명사 아니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아니면 동명사인 겁니다. 뭐라고요? 동명사. 이해 가셨습니까? 주어, 동사, 보호가 이 보호가 주어와 동격이 아니면 이 보호는 어떤 품사 취급하죠? 형용사 취급을 하고 만약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 투부정사는 형사적 용법이고 동사의 ing가 오면 이 ing는 형용사인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동격이냐 동격이 아니냐의 그 유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왼쪽에. 그는 의사입니다. 누가 의사야? 그가. 주어 보니까 보호죠. 그가 곧 의사입니다. 주어 보호가 같아. 그러면 이 보호가 뭐라고요? 이 닥터는 명사입니다. 다음이요. 7번 볼게요. 그의 취미는 TV 보기야. 그의 취미와 TV 보기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의 취미는 곧 TV 보기죠. 같다고요. 주어 보호가 같은 거죠. 같으면 얘는 명사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 되는 겁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다음 거 볼게요. 그의 취미는 미국 드라마 보는 것이다. 뭐가 미국 드라마 보는 거죠? 그의 취미가. 주어 꾸며주니까 보어인데 그의 취미가 곧 미국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주어 보호가 같죠? 주어 보호가 같으니까 이 보호로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이요. 야, 그는 친절하다. 누가 친절하죠?
그가 주어구문이니까 보어죠. 근데 그가 친절하다. 이거는 꾸며는 주는데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으면 이 보어는 형사입니다. 다음이요. 잠깐 볼게요. 그는 7시에 TV를 볼 예정이다. 누가 7시에 TV 보죠? 그가. 주어구문과 보어인데 그와 TV 보는 거. 그가 7시에 TV 보는 거. 이건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으면 형용사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는 거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아래로 갈게요. 그는 앉았다. 미국 드라마 보면서. 누가 미국 드라마 보죠? 그가. 주어구문이니까 보어죠. 이때 그와 미국 드라마 보는 거는 그가 미국 드라마를 보며 앉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꾸며는 주는 거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그가 미국 드라마를 보며 앉아있다. 같지가 않거든요. 같지가 않으면 이 품사는 형용사 취급합니다. 동사에 ing 붙여서 형용사가 된 걸 현재분사라고 그래요.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가 된 걸 동명사라고 하고 동사에 ing 붙여서 뭐가 된 거? 형용사가 된 건 현재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이 보어가 주어 보어가 동격이면 명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의 명사준용법, 동사의 ing면 명사인 동명사가 되는 거고요. 주어 보어가 동격이 아니면 이 보어는 형사고 투부정사가 오면 형사준용법이고 동사의 ing가 오면 형용사인 현재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 형사, 부사로 쓰이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명사는 문장 속에서 뭐로 쓰인다고 했죠? 주어, 목적, 보어로 쓰인다고 했잖아. 주어,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 대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어. 이때 if나 whether가 명사절로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고 관계대명사 what은 무엇이 아니라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 다음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수식 보호로 쓰이는데 명사수식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준용법,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명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 중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명사수식만 해. 다음 부사 부사는 문장 속에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동사 수식하고 형용사 수식이야.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분사구문 전명구, 부사절, 시간, 이유, 조건, 여부, 목적결과, 양태 얘들이 동사나 형용사로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한다 보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는 명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딱 정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분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정사가 아니라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을 묶어서 투 부정사라고 하고 동사의 ing가 세 가지가 있는데 명사는 동명사, 형용사는 현재분사, 부사는 분사구문이야.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생긴 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명사는 명사적용법, 형용사는 형용사적용법, 부사는 부사적용법인데 동사의 ing 같은 경우는 명사, 형사, 부사의 품사가 달라. 명사는 동명사라고 부르고 형용사는 현재분사라고 하고 부사는 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달달달 외워야 독해라든가 구문 설명을 할 때 빨리빨리 와닿는다고. 다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 투부정사의 명사준용법, 동명사, 대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대명사가 있고 형용사는 명사소식 보호로 쓰이며 투부정사의 형사준용법,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명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고 부사는 동사, 형사를 수식해주고 투부정사의 부사준용법, 분사구문, 전명구, 부사절,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결과, 양태가 있다.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박스는 접속사에서도 반복이 되고 구와 절이라는 파트에서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동사라는 품사를 한번 따로 볼게요. 동사라는 품사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에 의존한다고 해서 타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목적 없이 스스로 쓰인다고 해서 자동사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그리고 그러면 이 목적어는 뭐냐? 동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동사의 대상. 여기 볼게요. 그 전에 목적어를 을을이라고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을을이라고 해도 되는데 예외가 너무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을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거에 의존하면 안 된다. 동사의 대상이라는 거다. 여기 다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킬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뜻은 다이는 죽답니다. 킬은 죽이답니다. 죽이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는 죽였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면 어색합니다. 야, 그는 죽였어. 궁금합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누굴 죽였는지, 그녀를 죽였는지, 도둑을 죽였는지, 개를 죽였는지 구분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인 목적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는 죽였다. 그의 개를 쓰지 않는다면 구분이 가지 않아요. 그는 죽였다만 있으면 어색합니다. 그 대상인 개를 죽였다. 즉 목적어를 써줘야 됩니다. 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뭐라고 한다?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동사로 가볼게요. 그는 죽었다. 이걸로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말이 돼요. 목적어 없이도 말이 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특히 동사에는 둘 다 있는 동사가 있어요. 자동사가 있는 동사, 타동사가 있는 동사, 둘 다 있는 동사가 있고요.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가 있고요. 타동사만으로 쓰이는 동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쓰이는 동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죽었다. 이걸로도 완벽한데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질 경우는 혼자 가질 수 없고 전치사를 빌려와야 됩니다. 뭘 빌려와야 돼? 전치사를 빌려와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돼요. 그는 죽었다. 강아지와 함께. 만약에 for를 집어넣으면 그는 죽었다. 강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사가 목적어가 없는데 목적어로 가지려면 뭐의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관계대명사 편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지금처럼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전치사 뒤에 오는 품사를 명사라고 하는데 명사, 대명사, 동명사 여러 가지가 있죠. 명사라는 건 뭐로 쓰이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죠. 근데 전치사 뒤에 오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할게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옵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유무에 따라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데 자동사가 만약에 목적어를 갖고 싶다면 전치사를 빌려와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전치사가 와. 그럼 앞에 있는 동사는 자동적으로 무슨 동사가 되는 거죠?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He talked with Jane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겠어. 근데 뒤에 전치사가 왔죠. 그럼 앞에 있는 동사는 자동적으로 무슨 동사가 되는 거라고요? 자동사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he sat on a chair 그랬어. 그는 의자 위에 앉았다. 지금도 뭐가 왔죠? 전치사가 왔죠. 그럼 앞에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볼게요. 식물이 자랍니다. 잘 뭐하고 있죠? 자란다. 자라다라는 동사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는 수식어 am, is나 만화라고 했죠. 그러면 이 grow는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자동사입니다. 자라다. 옆으로 가볼게요. 우리는 재배합니다. 재배하는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crops,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언제? 여름에. 여름에는 전명구 am, is나 많아.
지금 크랍스라는 목적어가 있죠. 재배하는 대상. 그럴 때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일 때는 grow가 자라다가 아니라 재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grow가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다는 얘기죠. 밑에 거 볼게요. 당신은 들어봤다. bad breath, 입냄새에 대해서. 지금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왔죠. 전치사가 오면 앞에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가 된다고 했죠? 자동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봤다. 입냄새에 대해서. 옆에 거 가볼게요. 당신은 들어봤다. 두 가지 것을, 들어본 대상.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죠. 두 가지를 들어봤다. 뭐에 관해? 입냄새에 관해. 전치사가 왔고요. 지금 두 가지라는 목적어가 있네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heard, 즉 hear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heard, have heard는 목적어 없죠. 여기 목적어 없으니까 자동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치사 뒤에 있는 이 입냄새,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앞에 거는 자동사이자 전치사의 목적어는 있지만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hear, 듣다의 현재 완료 have heard는 목적어 없는 자동사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걸 보면 당신은 두 가지에 대해 들어봤다. 두 가지에 대해 들어봤다. 타동사이고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bad breath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거예요. two things는 타동사의 목적어고요. bad breath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two things는 타동사, 듣다의 목적어고 입냄새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겁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면 걔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죠. 앞에 있는 거는 자동사이자, 이 동사는 지금 목적 없어요. 자동사이자 전치사의 목적어를 갖고 있고요. 이 옆에 거는 두 가지 것이라는 두 가지 것을 들어봤다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입냄새라는 입냄새에 대해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는 결국 자동사고요. 옆에 있는 동사는 결국 타동사인 겁니다. 동사는 자동사만 쓰이는 동사가 있고요.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가 있고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동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동사의 뜻은 다 말하다의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말하다. talk 말하다, speak 말하다, say 말하다, tell 말하다거든요. 이 talk라는 동사 볼게요. talk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뭐뭐에게 말하다. talk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 말하다. 여기 보시면 다 뭐가 왔습니까? 전치사가 왔죠. 그러면 전치사가 오면 좀 전에 여기 전치사가 오면 앞에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라고 했죠? 자동사라고 했죠. 그 얘기는 talk는 무슨 동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사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제인과 말할 수 있나요? 제인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야, 전화상. 탐은 크리스와 함께 이야기했다. 그는 학교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제인에게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제인에게 말할 수 있는가? 탐은 크리스와 말했다. 나는 학교 과제에 관해 말했다. 다 전치사가 왔죠? 전치사가 오면 앞에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를 이용해서 대신 가졌다 이런 얘기. 좀 전에 동사 중에는 자동사만 있는 게 있고 타동사로만 쓰이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 speak는 둘 다 가능합니다. speak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그는 그의 비서에게 말했다. 전치사가 왔죠. 전치사가 오면 앞에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 했죠. 근데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즉 타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가 올 때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대상 영어를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로 하겠죠. 이 목적어가 동사의 대상이고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to가 올 경우는 speak to 뭐뭐에게 말하다 자동사, 언어가 올 때는
영어를 말하다. speak English, speak Korean, speak Chinese, speak Japanese에서 언어가 올 때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다. say는 뭐로만 쓰여요? 타동사로만 쓰인다. 그리고 삼형식으로 쓰인다. 여기 보시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that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했다 해서 말한 대상이 이 대절이야. 동사의 대상, 말한 대상을 목적어로 한댔죠. 우리 주어 목적어 보호를 무슨 품사라고 했죠? 주어 목적어 보호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럼 명사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사에 뭐가 있다? 대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 거 볼게요. 삼형식으로만 쓰인다고 했죠. 삼형식이라는 건 문장 속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탐에게 그녀가 밥을 좋아한다는 것을 목적어죠. 이때 탐에게 얘가 전명구 am 있으나 만합니다. 어차피 전명구는 전차 플러스 명사는 있으나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형식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ay의 목적어는 대절이다 이런 얘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죠. tell을 볼게요. tell은 3형식, 4형식, 5형식 즉 문장 속에 다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로만 쓰입니다. 볼게요. 그는 말했다. 말한 대상, 거짓말을 말했다. 말한 대상을 목적어로 냈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입니다. 그는 말했다. 그들에게, 뭐뭐에게를 간접 목적어로 합니다. 뭘 말했죠? 그가 혼자 가겠다는 것을 말했다.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뭐 하도록? 영어를 열심히 하도록. 누가 영어를 열심히 합니까? 내가. 목적구입니까? 목적보호죠. 이해갔습니까? 이 문장 속에 보시면 여기 목적어가 있고요. 얘는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죠. 여기 보시면 이 미가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tell은 타동사로만 쓰입니다. 그 여자가 시작했습니다. 딸의 병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대상을 목적어라고 했죠. 목적어는 명사입니다. 이때 토크란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가 됐거든요. 그럼 동사가 명사가 됐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about이 온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또 뭘 시작했죠? 그 여자가 시작했다. 나에게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목적어입니다. 스타트의 목적어예요. 근데 이 목적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고 tell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죠. 근데 tell이라는 동사는 말했다. 나에게 그것들을 여기서는 사형식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뭐죠?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여기 보시면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분석하면 그녀는 말했다. 두 가지 말한 거예요. 그녀의 딸의 병에 관해 말했고 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나에게 말했다. 이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목적어가 두 가지예요. 이 스타트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모르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아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하다를 그냥 한국어 뜻으로만 외우시다 보면 나중에 영작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봐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장 구성 요소. 문장 구성 요소라는 건 문장은 크게 영어에서 반드시 이게 이제 기본 단위인데 문장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5형식을 만드는 그 구성 요소를 문장 구성 요소라고 하고 그 문장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습니다. 얘가 왜 문장 구성 요소냐면 주어, 동사는 1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는 몇 형식이죠? 2형식이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는 3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사형식이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는 무형식입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가지고 문장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5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문장 구성 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볼게요. 1형식, 2형식은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1형식, 2형식에 있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요. 3형식, 4형식, 5형식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로만 되어 있고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보어는 2형식 보어는 주어를 꾸며준다 해서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설명하고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어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동사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되어 있는데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인데 얘 이름이 왜 목적보호죠? 목적어 꾸며주니까 목적보호입니다. 다시요. 2형식의 주격보호는 누구 꾸며준다? 주어 꾸며준다. 5형식의 목적보호는 누구 꾸며준다? 목적어 꾸며준다. 외우셔야 됩니다.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이 표를 처음에는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이요. 하나씩 볼게요. 문장 구성 요소. 문장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되어 있다. 주어는 문장에 일반적으로 제일 앞에 오죠. 여기 보시면 5형식은 반드시 기본 단위가 주어, 동사는 다 들어갑니다. 일단 문장이 뭐로 시작돼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로 시작됩니다. 이 주어는 문장의 제일 앞에 와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은는 이가가 된다. 은는 이가.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는 반드시 뒤에 동사가 오죠.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가 온다. 그리고 이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작은 당연히 움직이는 거죠. 먹는다, 때린다 이런 거고요. 상태 동사는 안다, know 이런 겁니다. 내가 그를 알고 있어. 안다가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의 학교가 주어입니다. 시작합니다. 동사. 3월에 문장의 제일 앞에서 은은이가 한국의 학교가 시작합니다. 동사입니다. 목적어 을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동사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고양이가 잡았다. 잡은 대상 쥐를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보어는 2형식의 주격보어와 5형식의 목적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어는 품사가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보겠습니다. 2형식 그녀는 선생이다. 누가 선생이죠? 그녀가 주어 꾸며주니까 보어죠. 이때 선생 티처는 이때 티처는 명사죠. 명사면 그녀와 선생님은 동격이 됩니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녀가 선생이다. 고양이가 크다. 이 big은 형사입니다. 형사면 고양이가 크다. 꾸며는 주는데 같지는 않습니다. 즉 동격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5형식. 5형식에 있는 보호를 목적 보호라고 하고요. 똑같이 이 목적 보호도 명사 아니면 형사가 옵니다. 우리는 이름 지었다. 이름 지은 대상 강아지를 존이라고. 누가 존이죠? 강아지가. 목적 꾸며주니까 목적 보호인데 이때 우리는 이름 지었다. 그 강아지를 존이라고. 그 강아지와 존 같죠? 이 존이라는 명사가 오니까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녀는 만들었다. 그를 행복하게. 누가 행복하죠? 그가. 목적 꾸미니까 목적 보호죠. 이때 그와 행복하다는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꾸며는 주는데 그가 행복하다고 꾸며는 주는데 같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5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문장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문장 속에 문장 구성 요소, 즉 필수 요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배울 때 처음에 있으나 마나 한 걸 수식어라고 했습니다. 수식어. 수식어는 줄여서 M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있으나 마나로 하겠습니다. 있으나 마나. 대표적으로 형사, 부사가 수식어죠. 형사는 뭘 수식했죠? 명사, 수식. 부사는 동사, 형사, 다른 부사를 수식했습니다. 옆에 볼게요. 원숭이는 가지고 있다. 긴 꼬리를. 여기 긴이라는 형사가 뭐 꾸며주죠? 꼬리라는 명사 수식하죠. 원숭이는 주어, 가지고 있다. 동사, 가지고 있는 대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꼬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꼬리는 명사인데요. 어떤 꼬리죠? 긴 꼬리. 꼬리라는 명사로 꾸며줍니다. 이 롱이라는 형사는 꼬리라는 명사 수식하는데 명사 수식하니까 수식어 M 있으나 마나 빼보세요. 있으나 마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원숭이는 긴 꼬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숭이는 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없어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수식어는 있으나 마나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부사를 볼게요. 당신은 건너야 한다. 건너야 하는 대상, 길을. 이게 목적어죠.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조심스럽게 건너야 한다. 얘가 뭐 꾸며주죠? 건너다라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동사 꾸며주는 품사를 부사라고 하죠. 부사는 수식어 M이고요. 있으나 말합니다. 빼보세요. 말이 되는지. 당신은 길을 건너야 한다. 탐은 보인다, 행복하게. 누가 행복해? 탐이 주어급니까? 보어죠. 근데 어떻게 행복하죠? 매우 행복한에서 이 프레리가 예쁜이라는 형사도 있지만 매우라는 부사도 있습니다. 지금 형사 꾸며주는 품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사라고 한다고요.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얘 빼보세요. 말 되나? 탐은 행복해 보인다. 말 되죠? 매우는 없어도 됩니다. 밑에 볼게요. 여동생은 노래할 수 있다. 잘 뭐 할 수 있죠? 잘 노래할 수 있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입니다. 동사 꾸며주는 거 뭐라고요? 부사,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앞에 있는 매우는 못 꾸며줘? 매우 잘해서 다른 부사 꾸며줍니다. 다른 부사 꾸며주는 것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얘 둘 다 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동생은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수식어는 M 있으나 많아. 한 가지 추가요. 전명구라는 게 있습니다. 전명구는 뭐라고 했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데 얘를 줄여서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명구는 형사구와 부사구가 있습니다. 명사 수식하면 형사구, 동사 꾸며주면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남자는 늙어 보인다. 누가 늙어 보이죠? 그 남자가. 주어 꾸며주니까 보호죠. 어디 있는 남자죠? 가게 안에 있는 남자. 여기 가게 안에 있는에서 인이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전명구인데 전명구가 가게 안에 있는 남자. 남자는 명사 꾸며주니까 전명구이자 형용사에 보이고 수식어 M 있으나 말합니다. 그러면 얘가 전명구가 수식어라고 있거든요. 그럼 있으나 말하라고 했습니다. 얘를 빼보세요. 말이 되는지. 그 남자는 나이 들어 보인다. 말 되죠? 다음이요. 동사 수식하는 부사구로 쓰일 수도 있다. 한국 학생들은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학을. 시작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12월에 뭐 했죠? 시작했죠. 12월에 시작했다. 동사 꾸며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라고 부르고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구라고 부르고 수식어 M 있으나 말합니다. 그러면 있으나 말하니까 빼보세요. 말이 되는지. 한국 학생들이 방학을 시작했다. 말 됩니다. 그래서 수식어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문장 구성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도 중요하지만 오형식을 만드는 얘들도 중요하지만 별 쓸데가 없는 수식어, 형사가 명사 수식할 때, 부사가 동사, 용사, 다른 부사 수식할 때, 그 다음에 전명구, 전명구가 명사 꾸며주면 형사고, 동사 꾸며주면 부사고, 얘들도 있으나 만하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이 형식부터 볼게요. 그는 죽었다. 언제 죽었죠? 어제 죽었다. 지금 죽었다라는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죠. 좀 전에 부사 수식어 M 있으나 말하라고 했습니다. 얘 빼보세요. 말 되는지. 그는 죽었다. 일형식입니다. 주어 동사로만 돼 있으니까 몇 형식이에요? 일형식입니다. 이거 볼게요.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거든요. 동사가 날씨, 명암, 거리, 원래는 시간, 거리, 명암, 날씨죠. 시간, 거리, 명암, 날씨, 날짜, 요일, 계절, 순번,
이런 게 오면 앞에 비인칭 주어가 옵니다. 비인칭 주어라는 건 가리키는 게 없는 거야.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비인칭 주어 it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 역할을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만 주어 역할을 합니다. 다시요. 시간, 거리, 명암, 날씨, 날짜, 요일, 계절, 순번.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는 다시 적어 드릴게요. 뭐다? 시간, 거리, 명암, 날씨, 날짜, 요일, 계절, 순번. 얘들을 의미할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쓰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입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세차게, 하드가 열심히가 아니고 무슨 뜻이 있어요? 세차게 내렸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죠. 부사니까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일형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면구가 왔죠. 근데 전면구는 명사 꾸며주는 형사구가 있고요. 동사 꾸며주는 부사구가 있는데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라고 했죠. 근데 전면구는 수식어 am이기 때문에 있으나 많아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나미비아, 보스와나, 짐바브웨, 은느니가가 주어죠. 놓여 있습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북쪽에 놓여 있습니다. 동사 꾸며주니까 전면구이자 부사구인데요.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부사구가 문장이 앞에 있으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얘를 도치됐다고 합니다. 도치.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중2 이상 되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이제 주어 동사 부사 순이 돼야 돼요. 나미비아, 보스와나, 짐바브웨가 놓여 있습니다. 북쪽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사구부터 얘기하면 순서가 바뀐다 이런 얘기죠. 지금처럼 여기 수식어가 있을 경우는 수식어는 오형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일형식입니다. 그리고 수식어는 있으나 많아라고 했는데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예문에 박스에 있는 예문처럼 a book 책이 있습니다.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거든요. 책이 주어입니다. 있습니다. 비동사죠. 책상 위에. 오는 전치사거든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죠? 전면구라고 그래요. 책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동사 꾸며주니까 전면구이자 부사구. 그리고 배웠죠.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라고 했는데 막상 빼볼게요. 얘 빼보세요. 말이 되는지. 책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뭔가 빠졌죠? 그러니까 불완전합니다. 이때 원래 있으나 많은데 없으면 안 되는 경우 요즘은 am이라고 안 하고 얘를 a라고 부른다 이랬죠. 다시요. 전면구는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라고 했는데 막상 뺐더니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얘를 am이라고 안 하고 이런 경우 없으면 어색한 경우를 a라고 한다. 하지만 이 a는 오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형식이다 여전히. 알겠습니까? 그리고 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is를 먼저 쓰고 주어를 뒤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is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어 동사가 바뀌었죠. 나는 얘를 동사를 있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뺐는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문문이 됐습니다. 무슨 문이 됐어? 의문문. 그걸 피하기 위해 유도부사, 동사를 앞으로 유도하는 무슨 부사? 유도부사 there를 넣습니다. 유도부사. 그러니까 있다를 강조하기 위해 동사부터 쓰려면 주어가 아닌 동사부터 쓰려면 유도부사 there를 써야 됩니다. 얘는 유도부사이기 때문에 거기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는 그냥 뭐뭐가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전면구. 전면구는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수식어 am 또는 a 있으나 많아라고 했죠.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는 결국 일형식입니다. 뭐뭐가 있다 일형식입니다. 이해 갔어요? 박스 보시면 책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이때 there를 동사를 앞으로 유도하는 유도부사라고 하고 해석은 하지 않는다. 책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옆에 예문을 볼게요. 나는 머물고 있다. 이렇게만 써볼까요? 진행형 동사도 동사입니다. 머물다,
stay 머물다나 I am staying 머물고 있다, 머무는 중이다. 둘 다 동사입니다. stay라는 동사나 머물고 있다나 둘 다 동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뭔가 부족합니다.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봐. 야, 나 머물고 있다? 좀 어색하죠? 장소를 얘기하던가 어디에 서울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던가 삼촌과 함께 머물고 있다 하던가 이런 거 써줘야 됩니다. 이때 삼촌과 함께는 전명구입니다. 전명구인데 전명구는 수식어 am, 있으나 마나라고 했는데 막상 없으면 말이 어색하다, 어색하지 않다. 어색하다. 나는 머물고 있다만 얘기하면 어색하다. 그래서 원래는 생략해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생략하면 어색하다. 그런 걸 A라고 한다. M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A라고 한다. 원래 여기 이 박스에 있는 동사들은 이제 명사로 쓰이면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타동사로 쓰이면 세다, 일하다, 하다, 지불하다 이런 뜻인데 일형식으로 쓰일 때는 그 뜻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시요. 메라가 물질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고 카운트가 세다라는 뭐 돈을 세다라는 어떤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work가 일하다의 뜻도 있고 to가 뭐뭇을 하다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돈을 지불하다 pay라는 돈을 지불하다의 뜻이 있는데 일형식으로 쓰일 경우 즉 주어 동사로만 있을 경우는 뜻이 달라집니다. 메라가 중요하다의 뜻이고요. 일형식일 때 count가 세다가 아니라 중요하다의 뜻이고요. work가 일하다 말고 일형식일 때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work가 무슨 뜻이야?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do가 일형식일 때 충분하답니다. pay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보답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게요. 이 약은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을 거야 너에게. 너에게는 전명구 am, 있으나 많아져. 그러니까 일형식이죠. 일형식이니까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약은 너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직은 원래 pay가 돈을 지불하는데 여기서는 목적 없어요. 그럴 때는 보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직은 보답이 될 거야. 결국에는 전명구 am 있으나 많아. 일형식이죠. 일형식일 때는 보답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계획이 매우 잘 작동한다. 매우 잘은 부사예요. 잘 작동한다. 잘이라는 부사는 작동한다라는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고요. 매우 잘해서 프리리는 매우라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오형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예요. 있으나 마나. 그러면 일형식이기 때문에 work가 작동하답니다. 계획이 매우 잘 작동한다. scrapes. 그 음식 찌꺼기는 do가 하다가 아니라 충분하다 이 뜻입니다. 충분합니다. 그 강아지에게. 강아지에게는 전명구 am 있으나 마나인데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형식이야. 일형식일 때는 충분하답니다. 하다가 아니에요. 이 게임의 모든 점수는 count, matters,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count matter가 무슨 뜻이야? 일형식일 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실게요. 이 소설, novel, 이 새로운 소설이 팔립니다. 매우 잘. 매우 잘은 부사예요. 있으나 많아. 요즘, these days, 요즘. 얘도 부사예요. 요즘 잘 팔린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 맞죠? 부사니까 수식어 am 있으나 많합니다. 부사 3개예요. 볼게요. 잘 팔린다. 이 well은 팔린다라는 동사 꾸며주고요. 동사 수식. 이 very는 매우 잘해서 다른 부사 꾸며줍니다. 다른 부사 수식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매우 잘 팔린다. 요즘은 팔린다라는 동사 꾸며줍니다. 뒤에 목적어 없어요. 부사만 있어요. 부사만 있으니까 자동사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의 새로운 소설은 매우 잘 팔린다. 팔린다는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고요. 부사니까 수식어 am입니다. 요즘 매우 잘 팔린다. 얘도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구입니다. 근데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인데요. 옆에 거 볼게요. 나의 삼촌은 팔고 있었다. 사과를 그 당시에 목적어 있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지금 이 박스에 있는 동사들은
뭡니까?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보면 the shop 그 가게가 opens 열립니다. at 7 7시 7시에 전면부에 미스나 많아. 여기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자동사입니다. He opened his shop late 하면 그는 열었다. 그의 샵을 가게를 늦게 열었다. 동사 꾸며주니까 이 늦게는 부사죠. 부사는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이때는 오픈이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동사입니다. 이때는 무슨 동사? 타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동사는 가게가 열립니다. 7시에. 목적 없습니다. 자동사고요. 그는 가게를 열었다. 이번에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이형식.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이요.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로 되어 있다. 이 보호는 품사가 뭐 아니면 뭐라고 했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했죠.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보가 동격이고요. 형용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보가 같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보호를 갖는 동사는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 뭐뭐이다. become you, 뭐뭐가 되다. 감각동사, 상태동사가 있습니다. 다시요. 보호를 갖는 동사에는 첫 번째 비동사, 뭐뭐이다. become, 뭐뭐가 되다. 감각동사, 상태동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유명했다. 누가 유명했죠? 그가 주어금지가 보호죠. 그는 유명하게 되었다. 이 get과 그로가 되다 이 뜻입니다. 누가 유명하게 된 거죠? 그가 주어금지가 보호죠. 그는 유명해 보였다. 이 보다 감각동사입니다. 누가 유명해 보인 겁니까? 그가. 그는 유명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누가 유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가. 동사의 뜻은 그는 유명했다, 유명하게 되었다, 유명해 보였다, 유명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동사의 뜻은 달라지지만 결국 뒤에 주어 꾸며주는 보호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동사 뒤에? 비동사, 되다의 become you, 감각동사, 상태동사 뒤에 주어 꾸며주는 보호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옆에 거 볼게요. 그는 레인포레스트, 열대우림에 흥미가 있었다. 누가 흥미가 있는 거죠? 그가, 주어금과 보호죠. 그는 열대우림에 흥미가 있게 되었다. 누가 흥미 있는 거죠? 그가. 그는 열대우림에 흥미 있어 보였다. 누가? 그가. 그는 열대우림에 흥미 있는 상태로 있었다. 결국 누가 흥미가 있는 거야? 주어가. 주어금과 보호입니다. 여기 비동사, become you, 감각동사, 상태동사가 오면 주어 꾸며주는 뭐가 올 수 있다? 보호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보호받는 동사 4가지 뭐라고요? 비동사, 되다의 become you, 감각동사, 상태동사입니다. 비동사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의사이다. 누가 의사야? 그가. 주어 꾸미니까 보호죠. 이렇게 비동사는 보호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호 자리에 닥터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명사가 왔으면 주어보가 같습니다. 그는 의사이다. 그와 의사 같죠? 그는 친절하다. 누가 친절해? 그녀가. 주어보가 보호죠. 이번에 형사가 왔습니다. 형사가 오면 주어보가 동격이 아닙니다. 이해갔어요? 그녀가 친절하다고 꾸며는 주겠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이요. 일란성 쌍둥이가 like 비슷하다. 누가 비슷해? 일란성 쌍둥이가. 주어 꾸미니까 보호죠. 모든 방식에서. 전면구에 있으나 많아. racism. 인종차별은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어? 인종차별이. 주어 꾸미니까 보호죠.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전면구에 있으나 많아. 수식어 배웠잖아요? 3가지. 형사가 명사 수식할 때. 부사가 동사, 형사, 다른 부사 수식할 때 전면구 이 3가지는 수식어에 있으나 많아라고 했죠. 지금 비동사가 주어 꾸며주는 보호가 온 겁니다. 다음이요. become you. become you는 왜 become you라고 하냐면 되다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get과 그로가 되다 이 뜻이고요.
go bad, 상하게 되다. 이때 go는 가다가 아니에요. 되다 이 뜻이에요. go mad, 화나게 되다. turn red, 붉게 되다. run dry, 마르게 되다. fall asleep, 잠들게 되다. get tired, 피곤하게 되다. run short, 부족하게 되다. come true, 실현되다. true, false, 거짓, 판명, 되다. 이 앞에 있는 동사가 되다 이 뜻이면 뒤에 있는 건 보어가 됩니다. 앞에 있는 게 되다가 되면 뒤에 있는 형용사는 보어가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는 되었다. 아프게. 누가 아파? 그녀가. 주어니까 보어죠. 이 동사 became은 되다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건 주어 꾸며주는 보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유는 간 게 아니에요. 된 겁니다. 상하게 되었다. 뭐가 상했어? 우유가. 나의 꿈은 실현되었다. 온 게 아닙니다. 된 겁니다. 실현되었다. 마침내. well은 명사로 우물입니다. 우물은 달린 게 아니라 된 겁니다. 마르게 되었다. 뭐가 말랐어? 우물이. 그는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피곤해? 그가. 이때 get은 되다 이 뜻이에요. 문은 측정된다. measure가 측정되답니다. 1 minute by 2. 1 곱하기 2. 1 곱하기 2가 뭐야? 가로 1m, 세로 2m입니다. 1m, 2m로 측정된다. 뭐가 가로 1m, 세로 2m입니까? 그 문이 주어근과 보어죠. 이 측정되다도 이 형식의 비컴류입니다. 다음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보호 자리에 원래 보호는 형사와 명사가 있죠. 근데 형용사만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해석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원래 형용사는 우리말로 뭐뭐한 이런 뜻입니다. 뭐뭐한. 부사는 뭐뭐하게 이렇게 국어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배우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는 보인다, look, sound, feel, taste, smell. 다시요. 뭐뭐처럼 보이다, look, seem, appear. 뭐뭐처럼 들리다, sound. 뭐뭐처럼 느껴지다, feel. 뭐뭐처럼 맛이 나다, taste. 뭐뭐처럼 냄새가 나다, smell입니다. 이런 것을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감각동사는 보호가 오고 보호 자리에는 형사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look 감각동사죠? 어려 보인다. 누가 어려 보여? 그가 주어입니까? 보호입니다. 보호 자리에 영이라는 형사가 온 겁니다. 밑에 볼게요. 탐은 보인다. 행복하게. 누가 행복해? 탐이. 여기서 해석을 보면 탐은 행복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행복하게. 꼭 부사처럼 해석이 되죠.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고 happy라는 부사를 고르면 안 됩니다. 왜? 감각동사는 뒤에 보호가 오기 때문에 보호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다시요. happy 행복한 그러니까 형사죠. happily 행복하게 뭐뭐 하게니까 부사죠. 그죠? 근데 탐은 행복하게 보인다 해서 해석은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에 부사인지 착각해서 happy를 쓸 수가 있는데 해석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감각동사는 뒤에 보호가 온다.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손은 느껴진다. 감각동사거든요. feel이 따뜻하게. 뭐가 따뜻하게 느껴져? 너의 손이 주어근과 보호죠. 근데 원래 따뜻하게는 해석상 웜입니다. ly 붙여야 돼. 부사라고요. 하지만 보호는 품사가 뭐밖에 없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부사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합리적으로 들린다. 나에게는 전면부에 있으나 많아. 사운드는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형사인 reasonable, 합리적인 이라는 형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사거든요. ly 붙였다고 무조건 부사가 아니고요.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맞지만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사입니다. 그녀는 사랑스럽다. 누가? 그녀가. 지금 러블리는 형사입니다. 형사니까 지금의 러블리는 보어예요. 보어. 그녀는 외롭게 느껴진다. 이때 lonely는 형사입니다. 외로운이란 뭐야? 외로운 형용사입니다. 해석은 외롭게 느껴진다 해서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이 lonely는 외로운이라는 형사입니다.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사입니다. 그들은
친근해 보인다. 누가 친근해 보여? 그들이. 주어 구문과 보호죠. 룩은 감각동사입니다. 감각동사는 보호 자리에 형사가 와야 되는데 이 friend라는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친근한이라는 형용사가 된 겁니다. 지금. 부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4번 상태동사. 상태동사 lie.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짓말하다 또는 누워있다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로 놓여있다입니다. stay. 어떤 상태로 머물다.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keep. 어떤 상태가 유지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태라는 뜻이 되면 이형식 동사입니다. 뒤에 보호가 와요. 병은 놓여있다, 깨진 상태로. 뭐가 깨졌어? 병이 주어금과 보호죠. 테이블 위에, 전면구에 미스나 많아. 옆에 거 볼게요. 이때는 놓여있다가 아니고요. 그는 누웠다. 침대 위에, 전면구에 미스나 많아. 주어 동사니까 1형식입니다. 이 옆에 있는 거는 2형식이고요. 너는 머물 수 있다. 어떤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누가 살아있어? 네가 주어금과 보호죠. 이러한 날씨에, 전면구에 미스나 많아. 그는 머물렀다. 호텔에. 호텔에는 전면구에 미스나 많아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1형식입니다. 그는 남아있었다. 어떤 상태로? 사일런트. 조용한 상태로. 누가 조용해? 그가. 주어급이니까 보호죠. 그는 남아있었다. 어디에? 멕시코에. 멕시코에는 전면구에 미스나 많아. 6월까지 전면구에 미스나 많아. 1형식이죠. 그는 유지한다. 차분한 상태를 끝까지. 끝까지는 전면구에 미스나 많아. 누가 차분한 상태를 유지해? 그가. 주어급이니까 보호죠. 그는 유지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목적어가 있죠. 뭐뭇을 유지하다. 이건 3형식입니다. 그는 유지했다. 그의 와이프가 밖에서 기다리도록. 누가 밖에서 기다려? 그의 와이프가. 목적어인가 목적보호죠. 이건 5형식입니다. 그러니까 keep은 2형식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3형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5형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